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지혜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요, GS 연계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법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요, 법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감정도를 잡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은 무언가를 암기하거나 배우는 시간이라기보다는요, 그냥 납득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쳐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강의의 목표가 될 거예요. 이런 형태의 구구절절한 사실관계가 있는 케이스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요 답은 지금 합격자분께서 쓰셨던 답이고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놓은 내용인데요. 이런 답안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목표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채점자들의 마음이 들 정도의 답안을 만드는 식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이론 공부를 하는 것이 돼요. 그 전에 가장 최소한의 전 단계로서 우선은 법학에 대해 가지고서 느낌만 가져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법이라고 하면은 뭔가 생각나는 것은 좀 더 철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익숙한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민법, 형법이라고 하는 그 세 개의 그 가장 큰 빅3의 영역 중에서 형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형법에 대한 용어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 중에서 노동관계라고 하는 특수한 계약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덜 특수한 계약의 형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도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것을 특수화시킨 것이 노동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민법의 용어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것은 결국에는 판례예요. 그리고 그 판례들은 대부분 민사소송의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자체를 선택 과목이 민사소송이 아니신 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떠한 개념과 감각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익힐 필요가 있어서 민사소송법의 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기본적인 법들에 대한 측면하고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살짝 맛만 보는 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결국에는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런 애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유의해야 되는지와 같은 것들을 감각으로는 익혀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5가지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익숙한 법학인 형법 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뉴스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민형사상 강력한 대응 의사를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이때 민사와 형사라고 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헷갈려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실제로 GS 2기와 같은 그런 진도별 모의고사를 쓰는 단계에서도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한번 그 익숙한 법적인 문제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비틀비틀 다가와서 돌로 퍽 치는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적 문제와 형사적 문제라고 하는 2가지가 걸리게 돼요. 이때 형사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가 범죄자에 대해 가지고서 일정한 형벌권을 행사를 하는 처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형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형사라고 하는 것은요, 표현이 죄라고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익숙한 형법의 조문이기도 해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라고 하는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라고 하는 것은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문제예요. 자, 말하자면 그 금융치료라고 하는 것이 이 민사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금융치료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개념이고, 민사소송에서 이 배경이 되는 조문은 불법행위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민법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형사는 처벌의 문제이고 민사는 배상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용어적으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요. 형사상의 문제는 법학에서는 죄와 같은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 쪽의 문제에서는요, 불법행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행위는 고소와 엮이는 개념이 아니라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엮이는 개념이 됩니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2차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는 주로는 노동조합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도 가끔씩은 사측하고도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사측이든 노측이든지 간에 고소할 거야 라는 말 되게 많이 합니다. 씩씩거리면서 이거 고소할 방법이 없느냐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현실에서 고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노측에게도 사측에게도 쉽게 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인 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을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좋냐 나쁘냐의 개념이 아니라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원래 법학에서는 이때 행위 이전, 미리 성문 이런 것들을 쪼개가지고서 다시 한번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형법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라틴어고 저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답안에 쓸 일은 전혀 없어요. 그냥 폼을 위해서 적어놓은 건데요. 뜻은 글로 적힌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과 같은 경우에, 민사소송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관습이 있어요라고 하면 그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형사소송, 죄와 벌의 영역에서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습형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엄격 해석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격한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민사의 영역의 경우에는 요게 좀 돼요. A라고 하는 것을 법에다가 정해 놓았는데 A-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A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민사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형사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A는 언제나 A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비슷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행위는 처벌을 못하는 것, 이것이 엄격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행위시법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좀 쉽습니다. 먼저 제정된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당시의 죄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 이런 것이 형법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수험적인 표현으로는 이 표현도 많이 쓰입니다. 형사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요건들에 대해 가지고서 상식적인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